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밴드 세 번째 수업인가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두 번째군요. 두 번째 시간인데, 미리 올려드린 요 튤립 그림 사진을 보면서, 어, 오늘은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사용할 조기는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엑스트라 화이트. 저는 이제 세목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 클래스 할 때 그 제가 도안 나눠드린 그 종이 있죠? 그게 이제 요 세목하고 굉장히 유사한 수채화 고급 도화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 연습을 우리가 해 보셨으니까 아마 세목에도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그려볼 거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파브리아노 같은 브랜드예요. 근데 파브리아노의 스튜디오 워터컬러라고, 이제 이것도 핫프레스 세목이거든요. 얘도 이제 질감이 얘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은데, 이제 얘는 코튼 100%고요. 얘는 이제 코튼 25%여서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얘가 훨씬 더 저렴하고 연습용 뿐만 아니라 그냥 작품용으로도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쨌든 종이의 결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느낌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습용으로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스케치는 우리 튤립 그동안 많이 해봤으니까 스케치는 간단하게 해보고 오늘 이제 빛과 그림자를 얘기하면서 채색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빛과 그림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이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해서 얘기 드릴 거는 바로 역광 부분이에요. 이거 옛날에 제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 28분, 30분짜리 영상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요거 이제 하기 전에 한번 옛날 거 다시 틀어서 들어봤어요. 정말, 정말 말이 느리더라고요. 나 그때 되게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많이 좀 느리지만, 좀 되게 어색하고 좀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또 2차적으로 또 연결이 돼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역광인데요. 자, 이거 잠시 옆에다 놓고, 자, 이렇게 튤립이 있으면, 자, 이 튤립은, 원형이랑, 원통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있죠. 원기둥. 원기둥 요거 다 한 번씩 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런 모양. 석고도 있고 얘하고 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꽃부터 해서 모든 사물을 접하실 때 그 모양만 보면은 굉장히 어디를 채색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되게 디테일한데 저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색칠을 해야 되지? 요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물들, 복잡한 것들도 단순 도형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튤립의 그 형태는 이 기본 원기둥의 형태를 좀 생각하시면 채색하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요렇게 이 윗부분과 여기 아래통 이렇게 원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약간 위에가 이제 뾰족한, 그쵸? 약간 이렇게 삼각뿔 모양의 그런 형태도 가지고 있고, 얘네 둘이가 좀 합쳐진 그런 느낌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곳에 반대면이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 자, 이렇게 보시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빛을 받는 부분은, 자, 얘를 크게 이렇게 한 4등분으로 나눠 볼게요.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이에요, 2번. 2번이 가장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왜냐? 이 원을 이제 위에서 보면 요렇게 보이잖아요. 가장 많이 튀어나온 곳, 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튀어나온 곳이 가장 빛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빛을 2번이 가장 많이 받고요. 이 빛을 받는 부분과 점점 멀어지는 부분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좀 쉽죠? 자, 그럼 1번은 뭐냐? 1번도 밝은 면인데 2번이 나랑 가장 가까이 있어서 돌출된 부분이어서 가장 밝은 곳이고, 1번은 2번 다음으로 밝은 곳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과 4번의 가운데 이 지점이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면은 3번은 뭐냐? 4번과 2번의 중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톤, 우리라 중간 톤이라고 하죠. 중간색. 그림을 우리가 그리다 보면 밝은 부분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어두운 부분을 그려야 되거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어두운 부분을 그림으로써 밝은 부분이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사이가 이제 중간색이에요. 어두운 부분을 잘 그려주려면 점점 밝은 곳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중간 단계를 우리는 가끔 생략을 해요. 그래서 밝은데 어두운데 딱 요 두 개로만 나눠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이는 중간색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역광은 어디인가요? 역광은 4번 뒤쪽이에요. 이 물체가 끝나는 부분 쪽을 역광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반사광이라고 해요. 빛은 이제 이 물체를 비치기도 하지만, 이 바닥면도 빛이 닿잖아요. 이 바닥에 닿는 빛들이 다시 물체로 튕겨져서 물체의 한쪽 면이 밝아 보이는 것. 어두운 부분 안에서 밝아 보이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 물체를 인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물에는 이제 입체감, 부피가 있잖아요. 만져지잖아요. 그 만져지는 입체감을 표현하려면 빛과 그림자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사이에 중간색을 잘 채워줘야 되고, 이제 반사광을 꼭 그려줘야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무채색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무채색. 자, 화면에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이 이제 역광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조금 이제 노란 계열의 그런 색깔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로우 시에나를 좀 연하게는 이제 물 많이 해서 연하게 만든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지 않고 여기에 울트라마린 보색이죠. 자, 노랑에 보색인 이제 푸른색 컬러를 써서
약간 한 톤 더 낮춰줄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쪽 있죠. 이 아래쪽도 좀 지금 연두색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렇게 색을 깔아줄게요. 자, 물을 있잖아요. 물을 먼저 깔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 그냥 물을 편하게 깔아주시고 만들어뒀던 이 색깔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는데 여기도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요 아래쪽이 이렇게 색이 은근하게 채워지죠. 여기서 저는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따로 이렇게 풀게요. 따로 풀어서 여기다가 살짝 넣어줄게요. 아직 촉촉하게 젖어 있는 부분에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색이 은은하게 이 안에서 섞입니다. 이 줄기가 초록색이잖아요. 제 초록색의 보색은 붉은색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레드 컬러를 조금 섞어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지금 우리가 채색하는 이런 색깔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색은 아니고 안으로 묻혀질 색이에요. 묻혀질 색. 자, 그리고 레몬 옐로우를 살짝 해서 여기 밝은 부분에 조금 칠해줍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지금 사진을 잘 보시면 이런 부분 쪽으로 색깔이 보일 거예요. 색을 이렇게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도 굉장히 빨리 마를 뿐만 아니라 또 빨리 건조가 되니까 색을 계속해서 좀 자주 쌓아 올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말랐는지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촉촉하다 싶으시면은 건조를 완전히 시키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물기가 지금 전 없고요. 아까 썼던 푸른 컬러를 여기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넣어주고 그대로 두면 경계가 생기겠죠? 물통에 가지 마시고요. 티슈에서 색을 빼고 물을 빼주세요. 자, 여기도 한 번 더.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위아래로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뭔가 여기가 도톰한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게 돼요. 자, 그렇죠? 저 굉장히 살살 하고 있어요. 지금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아래쪽 있죠? 아래쪽 이렇게 도톰하게 받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혔어요. 자, 요렇게 돌아가는 점점 아까 1, 2, 3, 4번 1, 2, 3, 4번 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 우리 사진으로만 봐도 이쪽이 어둡다는 거 느껴질 수 있죠? 여기에 물을 먼저 한번 깔게요. 좀 더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물을 깔고 여기 했던 색깔과 아까 처음에 했던 색깔 울트라마린과
로우 시에나를 조금 섞은 것을 이제 여기에 물 깔았던데 이제 여기다 톡톡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4번 제일 끝에 외곽 쪽 있죠? 여기는 역광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쵸? 거기는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4번 앞쪽으로 칠해주는 겁니다. 물을 깔았기 때문에 알아서 자연스럽게 번지겠죠. 이제 여기 작은 부분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붓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윗부분이라 굉장히 진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보다 훨씬 연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림자,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실눈을 살짝 감아 보시면 어두워 보이는 부분에 물을 이렇게 넉넉하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깔고 색깔을 이렇게 묻힙니다. 팔레트 상에서는 굉장히 색이 연하게 보이는데 실제 이렇게 종이 위에 색을 칠해 보시면 이게 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색을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울트라마린을 아주 조금만 세필에 묻혀가지고 종이 위에 톡 물기 빼고 살살 풀어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색을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쯤에서 지우개로 외곽선을 살짝 지워줄게요. 너무 빡빡 지우면 안 되고요. 그냥 살짝. 여러분 저보다 연필선 더 연하게 하셨으면 굳이 안 지워도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른 붓인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터는 게 더 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색깔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 제 팔레트에 있는 브라이트 로즈라는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브라이트 로즈에 오페라 컬러를 조금 섞어주고 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진하게 양을 많이 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옐로우 오렌지라고 있습니다. 오렌지 컬러. 요거를 살짝 같이 섞어줄게요. 자, 어떤 컬러냐면 보시면 요런 컬러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진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 앞에 제가 뭐라 그랬죠? 중간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중간색은 물을 좀 타주면 되죠? 그 앞에 뭐죠? 밝은 색이죠? 물을 더 타주면 되죠? 그쵸? 그리고 다시 잡아주는 1번. 1번의 색은 조금 더 2번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이제 뭐 이거는 일단 색깔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이따 좀 실제로 들어가면 좀 색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단계를 여러분 물로 내셔야 돼요. 색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게 제일 어두운 건데, 내 그림에서 이게 제일 어두운 색인데, 여기서 밝은 색으로, 중간 색을 좀 만들어주세요. 중간 색, 밝은 색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자, 얘보다 밝은 컬러를 섞는 게 아니라, 물을 섞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로 명도 단계, 명도, 밝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물을 깔아줄게요. 근데 이론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론은 이론일 뿐, 막 여기 1번, 아까 2번은 밝은 데고 3번은 중간 톤이라 했고, 물론 이제 인지를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물로 해주는 겁니다. 물. 실전에서는 그 모든 단계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그거는 항상 그냥 이론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공부할 때 들어있는 내용, 실제 할 때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내 그림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을 충분하게 깔아주세요. 충분하게. 물을 깔아주실 때도 이 붓을 막 이렇게 꾹꾹 누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붓 끝으로, 그리고 외곽 라인 이 형태를 잘 맞춰서, 그리고 밑에 색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이 들어갔을 때는 막 번지거나 뭐 그러지 않거든요. 약간의 그런 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물감 묻혀주고요. 보통은 다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이제 요거 하나로만 봤을 때 어두운 부분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 4번 제가 안 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갔을 때는 여기가 제일 어두운데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여기가 제일 어둡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거나, 자, 레드 컬러를 조금 더 타서 아래쪽으로는 조금 더 진한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퍼지거나 너무 안 퍼지거나 이제 둘 중 하나예요. 그럴 때는 자, 여기 멈춰주시고 붓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자, 그리고 살살 그냥 이렇게 톡톡톡만 이렇게 해주신 다음 이 경계 부분만 툭 하고 건드려 주세요. 또 다시 씻어서 경계 부분만 툭 하고 건드려 주세요. 자, 이 4번 쪽 그대로 살아있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역광이 남겨지게 돼요. 자, 여기 풀어주는데 제가 지금 여기 붓에 물이 엄청 많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훅 하고 번져버렸겠죠. 그 모든 물 조절은요, 여러분들 항상 티슈를 사용해서 물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한 번 닦았다고 해서 계속 안 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다시 살짝 이렇게 만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벌써 역광이 예쁘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또 완전히 좀 건조를 시킨 다음 또 들어가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채색을 들어갈 건데요. 붓을 하나 더 쓸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물을 깔 거고요. 자, 요 세필로는 이제 여기 부분 해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면적이
여긴 조금 디테일해야 되니까. 자, 똑같이 물을 깔아줄 거예요. 물을 깔아줄 때 붓을 너무 누르지 말기. 그 다음 더 연하게. 너무 진하면 물을 다시 콕 찍어서 연하게. 이 스필로 이렇게 뭉개듯이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막 짧은 선을 원래는 넣게 되면 얼룩이 막 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물을 먼저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튤립의 결 방향 보이시죠? 그 방향으로 선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물이 안 깔려져 있는 경계 부분이죠. 티슈에서 색을 빼고 물기도 빼고 거의 물이 없는 붓으로 힘을 굉장히 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제일 끝부분은 보시다시피 지금 하얗게 라인이 이렇게 부드럽게 남아있죠? 그래서 끝은 안 칠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한 이 붓들 밑에다 적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색을 조금씩 넣어주는데 자세히 미세하게 보시면 약간의 그 주황 컬러도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옐로우 오렌지 아까 살짝 섞었죠. 그거 색을 같이 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옐로우 오렌지. 이거 조금 한 30분 내외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30분 된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 위쪽. 위에도 이 스케치 선을 따라서 물을 잘 깔아주셔야 돼요. 대충 깔면 이 스케치 선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못 미치게 돼서 형태가 내가 스케치한 거랑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형태가 망가져요. 색칠을 계속 올리고 할 때마다 이 라인을 맞춰주지 않으면 형태가 망가지기 때문에 물을 까는 것도 색칠을 하는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번지는 거 보시고 너무 많이 퍼지네 싶으면 티슈에서 물기 좀 빼고 꾸덕한 부분 이렇게 해서 물감을 더 묻혀주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확 연하게 하는 것보다 점차 연한 게 훨씬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런 게 쌓여서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냈을 때는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훨씬 더 깊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그 단계에 조금 충실하셔서 좀 느리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그려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약간의 그 주황빛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요런데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색칠을 해줍니다. 왜 제가 그리면서 색칠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채우기 채색보다는 디테일한 그림들은 이 꽃잎의 결 하나하나의 방향을 처음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계속 막 째려보듯이 이렇게 계속 보면은 그 결이 보입니다. 결. 그 결대로 붓질을 해주시면 돼요. 도대체 이렇게 밋밋한 이런 튤립에 나는 그냥 한 번에 한 번 칠하고 끝일 것 같은데 뭘 저렇게 그려야 되나 싶은데 자세히 보면 그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외곽에 같이 칠을 해줄게요. 자, 역광 부분이 진하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좀 잘 남기려고 하면서 채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울트라마린 같은 것도 살짝 섞어서 좀 진한 색. 너무 진하면 다시 이렇게 풀어주고. 자, 여기에는 물을 조금 더 깔고 아래쪽에는 조금 더 어둠이 들어가줘야 돼서 깔고 색을 넣어주고 여기 이게 경계가 졌죠? 붓을 깨끗하게 해서 물기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 저 지금 사실은 그 기초 수업 이후에 이제 그 약간 이제 중급 심화 요거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 여태 아, 저 아직도 하고 있는데 아,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너무 우리 1기, 2기 분들 특히 너무 많이 지금 기다려 주셔가지고 아무튼 저 지금 되게 개미 똥만큼이라도 지금 그래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티는 안 나지만 근데 약간 요런 식으로 좀 디테일 수업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수업을 진행을. 그리고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도 우리 기초 때보다는 좀 더 많이 자세히 해드릴 거기 때문에 코칭 건을 따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디테일한 그림을 저도 디테일하게 진짜 방법적인 것부터 그 물 쓰고
그다음에 개개인마다 다 물 쓰는 양도 다르시고 붓질을 하시는 방법도 다르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봐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 클래스는. 그러니까 뭐 지금 기초 때도 뭐 디테일하진 않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더 그 1대1에 맞춰서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칭권을 따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있지만 코칭권을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거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지금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네요. 전 다른 시간은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 이거 그 카메라 배터리하고 하나는 이제 연구 배터리를 하나 또 장착을 했어요. 이게 꺼지는 게 또 꺼져서 다시 새로 끼우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약간 이제 조명도 오래 켜놓으면 발열도 있고 해서 이제 약간 전 그런 게 지금 막 걱정이 돼서 그림 그릴 때 그런 걱정 때문에 최소한의 좀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을 늘 연구를 하고 있지만 늘 실패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개의치 않고 또 해야죠. 열시켜 가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는 약간 노란색으로 살짝 덮어줄게요. 여기 보시면 역광 부분, 그쵸? 반사광, 이 부분 살려주시는 거. 요 아래쪽. 그리고 단계를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쵸? 빛을 받는 부분은 밝은 부분이고,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은 어두운 부분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중간색을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중간색이 많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 보이고, 밝은 부분이 더 밝아 보여요. 그 와중에 또 역광도 눈에 더 확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서 이번 튤립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또 2주 뒤죠. 2주 뒤에 이제 색을 겹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해보면서 그려볼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